요즘은 밥보다 영양제를 더 열심히 챙겨 먹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 한두 개씩은 먹고 있는데요. 하지만 몸에 좋으려고 먹은 영양제도 전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폐혈증에 걸릴 정도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심히 먹어야 할 영양제와 건강하게 먹는 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영양제 1위가 유산균이었는데요. 원활한 배변 활동과 면역력에 도움되려고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심지어 다이어트 효능 때문에 챙겨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언제든지 먹어도 되는 영양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하는데요. 이유는 유산균이 그 이름대로 세균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하게 알려진 부작용은 설사, 복통, 구토 증상 등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 독소에 의한 중독 증상과 피가 썩어 들어가는 폐혈증,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심내막염 등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극도로 낮아진 면역결핍증 환자는 유산균에 의한 폐혈증 감염 위험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항암 환자 등은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산균이 병원성 세균처럼 작용해 혈관으로 균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급성 췌장염 환자의 병이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유산균만 열심히 먹어봤자 효과가 반감됩니다. 유산균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채소를 같이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항생제를 같이 먹으면 효과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다음은 유산균보다 더 중요한 영양제들을 살펴볼게요. 황금건강학교 구독하고 끝까지 시청만 해도 더욱 건강해지실 거예요. 두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60대 이상 성인이 섭취하는 영양제 2, 3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오메가3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오메가3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수록 점점 산패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패된 오메가3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유전자 변이를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바뀐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특히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오메가3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응고제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 환자들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오메가3까지 중복 섭취하면 피가 머지않아 출혈이 나타나고 저혈압 쇼크로 인해 실신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 먹기에는 오메가3의 효능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인데요. 심장병을 예방하고 당뇨병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과 치매,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혈액을 맑게 해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혈관이 끈적하게 되는 것을 막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전문가들은 오메가3의 효능을 최대한 얻으려면 꾸준히 먹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또한 동물성과 식물성을 구분하기보다 하루 섭취 기준 1000mg에서 2000mg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오메가3는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 회사 20개 제품을 검토했는데요. 품질과 안정성 표시적 합성까지 다 조사했을 때 K사 제품이 가장 가성비 높았습니다. 제품명과 최저가 판매처는 영상 댓글에 나왔으니까요.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드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논란이 많았던 영양제 콜라겐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이 콜라겐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콜라겐이 피부에 좋다는 세간의 상식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하는데요. 콜라겐 섭취가 피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내용은 피부 건강을 위해 콜라겐을 사 먹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시중에 파는 콜라겐 제품 중 약 97%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었습니다.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식품으로 등록한 제품이 대부분이었다는 건데요. 단백질로 이루어진 콜라겐을 많이 먹으면 부작용마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게 되면서 소화불량, 메스꺼움, 복통,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콩팥에 무리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작용을 감수해서라도 콜라겐 영양제를 먹겠다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먹은 콜라겐 중 90%가량은 소화 과정을 거쳐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라도 남아있는 콜라겐이 피부로 스며든다고 해도 그 양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많은 돈을 들여가며 콜라겐을 먹기보다는 오메가3나 비타민을 먹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영양제는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항산화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항산화 효과가 강력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셀레늄은 세포의 노화를 늦춰주고 특히 뇌세포 산화를 방지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혈구 증식을 도와주는 항암 효과와 면역 기능 강화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셀레늄의 효능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셀레늄을 자칫 잘못 드시게 되면 셀레노시스라는 중독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토나 설사 등 가벼운 증상부터 탈모와 피부 발진, 신경 손상 및 심혈관 질환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요. 특히 셀레늄은 갱년기 증상에 시달리는 중장년층 여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셀레늄의 부작용, 특히 과다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강조하는데요. 특히 영양제로 먹는 셀레늄보다 식품을 통해 먹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계란을 2개만 먹어도 셀레늄 1일 권장량의 대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5번째는 소팔메토입니다. 소팔메토는 토벼자 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인데요. 남성의 전립선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좋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영양제입니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만큼이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2015년 국내 의료진이 열었던 기자회견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제로는 전립선 비대증 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었다는 겁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일명 플라시보 효과라는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단지 효과가 없다는 논란뿐만 아니라 부작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소팔메토의 부작용은 위장장애, 두통, 설사 등이며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급격하게 혈압이 낮아지는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전립선 비대증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전문의를 찾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데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특별한 효능이 있는 영양제보다는 일반적인 영양제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영양제보다는 대중적인 오메가3나 비타민 등이 우리 몸에 더욱 도움될 수 있습니다. 가성비 높은 오메가3는 댓글 참고하시고요. 다음 영상은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